안녕 얘들아, 영화 읽어주는 엄마야. 오늘은 우리나라 고전 영화의 두 번째 소개로 제목부터가 정말 따뜻하고 재미있고 유쾌한 로맨스 빠빠를 소개하려고 해. 영어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로맨틱 파파인데 요즘 나오는 한국 영화에 비해서 스케일이나 규모는 작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의 구성면이나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더 참신하고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라 즐겁고 유쾌한 우리의 고전 영화를 보고 싶다면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지. 지난번 소개한 한국 고전 영화 마부는 1960년대 당시의 가난한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말로 마음이 아픈 장면들을 통해 보여주었다면 이 로맨스 빠빠 영화는 전쟁 후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유쾌한 해학과 웃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나가는 1960년대의 따뜻한 모습을 통하여 엄마 아빠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20, 30대 너희들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인 조부모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거라고 봐.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신상옥이라는 감독과 이 영화에서 맞달로 나오는 그의 부인이자 유명한 배우이신 최은희 부부의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였던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할게. 신 감독은 새내기 조감독 시절에 당시에 잘 나가던 여배우 최은희 씨와 연애를 하여 이미 스캔들을 만들었고 1952년 정식 감독으로 데뷔한 이후 1953년에 최은희 배우와 결혼을 하여 감독과 여배우라는 당대 최고의 커플로서 1966년에는 부부가 같이 배우들을 양성하는 안양영화예술학교, 현재는 안양예고를 세우시면서 대한민국 영화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그러던 중 1978년 1월 최은희 여배우가 먼저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고 부인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홍콩으로 갔던 신 감독까지 같은 해 7월에 북한으로 납치가 되어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부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1986년 3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야기는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는데 북한을 탈출한 이후 두 분이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보면 70년대 당시 북한 정권의 최고 권력자 김모 씨는 영화라는 미디어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낙후된 북한 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능이 있는 신감독이 필요하여 자신이 직접 지시하여 납치하였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신상옥 감독은 아마도 낭중지추와 같은 분이셨다고 봐. 사자성어 낭중지추는 주머니 낭 가운데 중 그리고 갈지인데 한자에서 이 지자는 연결어로 뭐뭐의라는 뜻이고 추는 송곳추, 즉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주머니 속의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삐어져 나오듯이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결국에는 남의 눈에 띄인다고 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이지. 그러니까 신 감독은 북쪽 동네에서도 탐을 내어 납치를 할 만치 뛰어난 분이셨고 27살의 나이로 감독에 데뷔한 이후 30대 초반의 나이에 당시로서는 정말 앞서간 컨셉으로 영화의 제작과 배급, 상영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진 신필름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야심차게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로맨스 빠빠인데 이 작품은 당시 대중이 큰 인기를 얻어 신필름이라는 회사가 1960년대 독보적인 영화사로 성장하는 기반을 주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만치 공이 들어간 영화이고 당시 30대 젊은 감독의 톡톡 튀는 감성이 살아있어서 아, 저 시대에도 저런 생각을 하였구나 하는 대사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알 같은 재미가 있지.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영화는 시작부터가 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면서 시작을 하지. 영화 시작은 갑자기 보험회사 직장인인 아버지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훅 들어와. 그래서 시작부터 이게 뭐지?
뭔가 새로운데?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어서 가사를 돌보는 어머니 그리고 이남 삼녀의 5남매 자녀들과 큰사위, 큰아들 애인, 아버지의 직장 동료, 마지막 도둑까지 11명의 영화 속 중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재미나게 자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근데 이 장면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않고 도리어 어떻게 이런 시작을 생각하였을까 감탄이 나올 뿐이야. 그러면서 영화는 자연스럽게 영화의 중심 배경이 되는 한옥의 마당을 중심으로 평범한 집안에서 생길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다가 아버지의 실직으로 위기를 맞게 되지만 자녀들이 가족의 힘을 보여주면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마지막 장면에서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 생신상을 잘 차려놓고 요즘 말로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케이크에 초를 꽂아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우리가 항상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노래의 영어 버전을 부르는 거야. 그것을 보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일날마다 부르는 축하송이 어쩌면 이 영화로 인해서 유행을 하여 단골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더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일날 이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없지 않니? 물론 요즘은 우리말로 부르지만 예전에는 영어로 불렀던 기억이 나네. 생각해보니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미국 군인이 한국에 계속 주둔을 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어권 서구 문화가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으니까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당시 우리나라보다는 앞섰던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매우 강했을 테고 그걸 잘 반영한 영화가 바로 제목도 영어로 지은 로맨스 빠빠가 아니었나 싶어. 예를 들면 전쟁 이전까지는 엄하시고 말씀이 없으신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지만 전쟁 이후에는 다정다감하고 아들과 씨름도 같이 하고 딸에게는 당신의 머리를 깎으라고 할 정도로 격없이 가까이 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영화 속 인물들이 대화에서도 영어 단어가 불쑥불쑥 꽤 많이 나오고 자녀들이 서양 카드 게임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 걸 보면 당시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구 문화를 따라하려는 보통 사람들에게 저렇게 영어 단어를 쓰고 서구의 카드놀이를 하고 생일상도 이제는 전통적인 떡이 아닌 케이크에 초를 꽂아놓고 저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는 좋은 예가 되어서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영화의 영향으로 전 국민에게 유행처럼 퍼졌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역시 영화라는 종합예술의 미디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자,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실직을 하여 차마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안 자녀들이 아버지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 아무리 무거운 짐도 나누어지면 그 짐은 가벼워지는 거지. 그런데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옆집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 해도 친구도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 짐은 오로지 가족만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가족은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넷이 낫다고 생각해. 따라서 오늘의 엄마의 생각은 가능하다면 너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안녕.